세포들이 그 건강을 유지해서 이렇게 코로나19가 들어와도 정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포에 떨지 않도록 하는 건데, 세포 건강과 같이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조금 약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뭐 내과 의사죠. 38년차 내과 전문의인 질병 전문가, 질병관리 전문가이자 10년차 메아테크 PPD 세포건강관리 전문가인 두 가지 전문가를 의미하는 바로 바이퍼트 그런 의사입니다. 자, 이제는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죠. 이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건강 수명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건강 100세를 위해서 새로운 생활습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건강 수명이 2012년에 65.7세에서 64.4세로 감소됐어요. 지금 젊은 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활습관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피곤하고 두통이 생기고 여기저기 아프고 기침도 하고, 왜 두통이 생기고 왜 가려울까? 왜 나이가 들까? 왜 코로나에 걸릴까? 왜 피곤할까? 왜 암이 생겼을까? 이런 증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신호가 있죠. 이때 내 몸이 보내주는 신호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 불구하고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미명 상태라고 그러죠. 많은 환자를 보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에서 안 나와요. 신경성이라 그냥 단순하게 증세 치료만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병 상태를 볼 수 있는 우리 몸의 신호를 간과하면요, 수십 년 오래 지나면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현대의학은 어떤 진단을 하죠. 어떤 부분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질병을 진단을 붙이고 약물이나 수술을 시행하는 그런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건강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전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치유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전반적인 시스테믹 헬스 띵킹, 전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은 신체가 좋아지고 질병이 호전되거나 예방하며 또 노화를 지연시키고 역전이 가능합니다. 근본 원인 화해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다수예요.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을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생명과학이 발달해도 의료계에서는 질환의 근본 원인을 잘 모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디오패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물 위주로 또 수술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사슬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포에 있는 면역에 관계된 당사슬, 그러나 임상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생각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자, 세포 건강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몸이 건강하려면은 우선 세포 건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는 혈액순환, 24시간 혈액순환과 영양소가 원활히 공급돼야지 건강하다는 것은 다 자명한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말초 혈액순환, 24시간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항상 세포에 산소나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또 독소나 노폐물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질환을 예방하고 질병 상태에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혈액량과 간질액 유지가 잘 돼야 됩니다. 둘째는 정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좁아진 말초 세동맥을 빠르게 정상시켜서 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너무 저염식이라든가 뭐 무리한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국을 안 먹는다든가 뭐 너무나 그렇게 혈액과 간질액을 줄여서 혈액순환 장애되는 게 발생해야 됩니다. 이런 정보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세포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혈액순환 된 다음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로 많은 영양소에 대한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영양소에 대한 부족을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필수 탄수화물, 그다음에 다른 건 대부분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코 영양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치료 계획자가 닥터 의사인데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치료의 주체는 환자 자신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여기 많은 분들 계시는 건강 전문가가 치료의 주체가 됩니다. 우리 신체를 이용하는 거죠. 건강 관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스스로 치유하고 다른 분들한테 정보를 올바르게 줘서 치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 결과가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기업 총수분들이라든가 세계적인 기업가들, 정치가들 뭐 그렇게 건강 수명을 오래 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고령 사회를 위한 노화 예방과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한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몸에는 60개 이상의 세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1,500억 개에서 5천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생겨납니다. 이 세포는 유지하고 보수하고 조절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자, 매일 새로운 세포가 잘 만들어지고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영양소와 24시간 혈액순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혈액순환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계속 세포에 공급하고 세포가 대사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거기서 일으키는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노폐물을 운반을 잘 이루어져야지 세포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제 기능을 하려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세포 바깥에 있는 기질, 세포 조직액, 간질액 그것이 충분할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농작물로 섭취하는 영양소도 예전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자, 유전자 변형 작물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유발을 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독성으로다가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미세먼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식물들이 고사하거나 또 오염물질로 식물, 동물이라든가 어류에 축적돼서 건강을 위협을 주는 것이죠. 또한 적기에 수확을 하면은 식물이 그 고유하게 가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만은 조기 수확을 하셔서 칼로리만 얻게 되잖아요. 또한 과도한 경작으로 인해서 토양에 충분한 영양소가 부재돼서 예전보다 농작물 영양소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포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는 섭취할 영양소를 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1950년도에는요, 사과 하나에 철분 4.3g이었습니다. 지금은 1998년도는 사과를 26개 먹어야지 철분이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시금치도 마찬가지죠. 1950년 이전도에는 시금치 한 단이
지금은 18단, 1993년도 18단을 먹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구성하는 세포들 세포는 230여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 수는 엄청나지만 그 기능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 기관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죠. 근데 그 모든 세포들은 이렇게 당사슬을 갖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분자로 이루어진 당사슬이에요. 이것이 면역에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혈관, 주세포도 갖고 있고 암세포도 그렇고 우리 관절 모든 세포들이 당사슬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혈액순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당뇨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이런 분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특히나 중년 여성분들 오시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환자분 오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집에 있으면 아프고 아파요. 근데 친구 만나서 커피를 만나고 막 박수 치고 수다 떨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활동하면은 돌아다니면 신기하게 아프지 않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있지 집에 있으면 아픈 거죠.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직장인들은요, 아침에 있잖아요, 위에 혈액순환 돼서 위가 말라 위에 기능을 못해서 아침 배가 안 고프고요. 직장 가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점심 때 혈액순환 되면 그때 먹고 저녁 때 이게 패스트푸드라든가 떡볶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피자 막 땡기고 술 땡기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봐요, 주말에 집에 있으면 막 피곤해요. 근데 등산하거나 운동을 하면 그때는 또 혈액순환 된다고 합니다. 또 술을 먹으면 또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올바른 건가요? 그래서 자, 활동하면 괜찮은데 특히 밤에 아파서 깊은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커피를 마셔서 정신을 이렇게 깨우기도 하고 아침에 원인 모르게 아프기도 하고요. 잠잘 때는 비염도 심해지고 다리 쥐둔하고 새벽에 천식이 유발되기도 하고 관절도 아침에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이런 데 사우나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또 몸이 풀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혈액 감소시키는 생활 습관을 하면은 교감신경 항진돼 가지고 피부에 그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심장이 막 뛰어요. 그래서 신체 내부 온도가 증가되고 또 식은땀 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왜 반복될까요? 바로 특히는 폐경기는 계신 분들 그냥 더웠다 추웠다 하시는 분 많아요. 그것이 바로 24시간 혈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사우나를 가고 찜질방 가고 운동을 그냥 무리하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픕니다. 이런 여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행동을 공통점이 뭔가요? 순간적으로 심장을 뛰게 막 해서 혈전을 촉진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장은 살 것 같고 행복하지만은 문제는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지나면 오히려 혈전이 더 안 돼요. 아프고 피곤하고 뻐근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24시간 혈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몇 쪽의 60쪽에 달하는 세포들이 영양분과 산소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폐기물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의 혈관은 길이는 12만 킬로죠. 지구 2바퀴 반 정도를 한 1분도 안 돼서 혈관에 1분도 안 됩니다. 온몸 모든 장기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길 때 현대 의학으로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24시간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모세혈관, 여러분들 아마 이런 혈관들은 별로 안 봤을 겁니다. 자, 이게 동맥피예요. 이게 쇠동맥이고 이 모세혈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의 혈관의 90 몇 프로 차지하면서 모든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모세혈관 지름은 대개 머리카락 10분의 1 정도, 뭐 대개 8나노미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내피층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주변 그 간질액과 영양 공급의 물질 교환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혈관들,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털이 달려 있어요. 놀랍게도. 심장혈관,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사구체, 심장에 있는 사구체 자그마한 혈관도 이렇게 당사슬이 덮여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단세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관리를 안 하면요,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해요. 처음 들어봤죠?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세동맥이 막히게 되면요, 이게 단층 편평상피로 이루어져 가지고 물질 비화로 이루어지는 모세혈관이 기능 못하고 유령 모세혈관이 되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그 기관에 어떤 우리 몸에서 많은 그 고통을 많이 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몸 관리 잘하면 또 모세혈관들이 다시 또 살아나요. 우리 몸의 신비한 거죠. 근데 이 모세혈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세포까지 가는데 우리가 또 세포에 또 영양공급을 좀 우리가 해주려면은 바로 우리 중요한 것이 세포의 기질인데 바로 간질액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주로 이렇게 세포 안에 많습니다. 40%가 있고 간질액에 15% 있고요. 그다음에 혈장이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질액과 혈장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인들은 대개 혈장은 5리터 정도 되고요. 대개 간질액은 11리터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세포예요. 우리 몸에 세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바닷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0.9%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둥둥 이렇게 바닷물에 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닷물이 이 몸에 있는 0.9%의 농도가 낮아지면은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이 맹물을 많이 먹으면 이 농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소변으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커피를 먹거나 술을 먹거나 뭐 땀을 빼면 이게 줄어들어요. 이에 세포 간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간질액이 줄게 되면은 이렇게 세포들이 굉장히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 간질액이 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간질액을 통해서 영양공급을 해주고 산소 공급해주고 세포에 가서 영양공급이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노폐물 같은 거, 이산화탄 노폐물 독소를 우리 모세혈관으로 내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간질액이 줄게 되면은 바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노폐물 배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포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 세포 바깥에 있는 환경이 세포의 기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남을 도와주려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포 사이에 우리가 세포 바깥에 있는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콜라겐, 엘라스틴, 그물망 섬유, 이거는
그 단백 섬유예요. 섬유 단백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구조를 만들고 그 사이에 그리코아미노글리칸 개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음이온이에요. 이것이 나트륨과 물을 끌고 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팽창이 돼요. 근데 요 콜라겐은요, 그 팽창되는 거를 유지하는 거죠. 이제 더 올라가지 팽창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이 탄수화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당이 이게 개그라고 해요. 그리코아미노글리칸을 개그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에 개그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염분하고 물이 들어가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주름 같은 게 안 생기는 것이 바로 콜라겐이 아니라 개그예요. 개그하고 나트륨하고 수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세포 바깥에 있는 기질에 개그와 나트륨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다음에 세계적 유명한 거부죠. 이런 분들은 이게 없으면 이게 몸이 좋아지면 개그하고 나트륨 수분이 잘 들어가면은 주름이 인상에다 펴져요. 지난번에 2017년 10월 16일 날 갑상선 암으로 커피 드시고 너무너무 힘들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생활습관 바꾸고 나서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너무너무 몸도 좋아지고 인상도 펴지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면 조금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포 안에 항상 간질력이 유지되면은 세포들이 항상 기뻐해요. 그다음에 여기 이것을 갖다가 간질액을 빼는 생활 습관을 하면은 세포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유포가 되는 거죠. 유포가 되는 그런 그 생활을 우선 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잠을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자, 건강한 근육을 신체를 유지하려면은 우리 혈장 내 5리터 잘 유지하고 또 조직액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뭐 모든 질병과 연관돼요. 그 세포에 혈액순환 되면 모든 질병, 여러분들 자가면역 질환, 모든 알러지 질환, 모든 비만,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모든 질병들이 생기는 것이 이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이 부족하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메타틱 영양소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대부분 그 질병이 있는 분이라든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은 거의 우리가 그 마이크 이렇게 그 근육이 다 말라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악순환 사이클을 끊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충분히 줘서.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뭐 충분한 수액을 치료하는데 치료를 그거는 뭐 충분하게 그 병원에서 악순환 사이클 끊어주지만 대개는 보통 그러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적절히 한국 음식이 좋아요. 연물이 적절히 있는 저칼로리 국물 섭취를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된 콩나물국, 시래국, 미역국, 부엌국을 먹어야 되는데 국을 안 먹는 사람들은요. 국이 짜다고 생각하고 뭐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을 안 먹어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살이 쪘어요, 안 쪘어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위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국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남들한테 국 먹으면 소화 안 된다, 위산이 희석된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위가 잘 움직이기 시작하면 국이 흡수가 잘 돼요. 그다음에 건강해집니다. 그다음에 세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도 이 훈련이 되면요, 나중에 위가 정상되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생물학과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코영양소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탄수화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에요. 바로 탄수화물은 기존의 전통에서 에너지 공급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새로운 개념으로
세포와 구조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신체가 있습니다. 장기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그 세포가 야구공처럼 매끈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렇게 털 달리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에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방사선이 있는 것을 현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역 체계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경제적인 이득이 없고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는 세포가 단백질, 뭐 지방, 핵산 뭐 이런 걸로만 이루어지는 걸로 주로 세포가 구조가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당사슬,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세포 기능에 관여하는 것이 이제 당단백질이 있고 당지질이 있고 신체 구조와 조직에 관여된 거 아까 말씀드린 되는 대로 세포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세포의 기질 단백 다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토마토가 그 유전자가 더 많을까요? 사양이 더 많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당연히 이제 사람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복잡한 건 사람도 복잡해요. 자, 유전자는 토마토가 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 탄수화물, 당사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슬이 인체의 복잡성을 나타내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에 아주 우리 복잡하나요? 복잡하고 합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전자가 아닌 탄수화물들이 세포 안에서 그 자가조직 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당사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생명 현상은 옛날에는 투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 DNA와 단백질에 대한 투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스리톱, 당사슬이 중요한 어떤 생명 현상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열쇠로다가 확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투톱이었죠. 자, 그래서 이 1996년도에 하퍼스 생화학 교과서에 처음으로 닥터 머레이 박사께서 이 글라이프로테인, 당단백질에 대한 챕터를 처음 넣었습니다. 이 챕터에서 자연계에서는 200여 가지의 단당류가 있지만 인체는 8가지 당이 당단백질에 만드는 데 쓰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우리 메나테크의 엠브로투스가 8가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엠브로투스가 1996년도 처음 교과서에 나온 해에 특허를 벌써 물질 조합을 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자, 이 당사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핵에 우리 몸속에 핵이 중요해요. 핵에서 DNA 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DNA는 굉장히 변형되면 안 되니까 이런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그 RNA에 복사가 됩니다. 복사돼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소포체에 가서 그 DNA 리보솜에서 DNA RNA 복제된 걸 가지고 리보솜에서 RNA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합성돼요. 자, 여기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나서 단백질이 중요한데 단백질이 품질 관리가 돼야 돼요. 그냥 단백질이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당사슬이 붙어가지고 합성된 단백질에 스포츠에서 당사슬이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자 골기체에서 이 골기체입니다. 골기체에서 효소에 깎이거나 부하되는 등 그 트리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적하는 당사슬을 가진 단백질 세포 표면을 분포한대요. 근데 일본은 세포 안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사슬이 되기도 하고 이 안에
세포 바깥에 있는 기질을 만드는 그 당단백질, 프로테오글리칸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당화라고 그래요. 당사를 만드는 것을 당화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그 어떤 세포들이 어떤 유전자 전부를 가지고 어떤 세포들은 뇌가 될 수 있고 콩팥이 될 수 있고 간이 될 수 있고 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당사슬로 만들어져 가지고 당화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세포들을 거기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당사슬이 하는 일이 1996년도, 95년도에 네이처지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 당사슬이, 자, 여러분들 세포 사이에 흐르잖아요, 혈액과. 이게 체액이 바로 간질액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를 인지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를 구별해 면역작용을 또 하게 합니다. 세포 간의 인식을 통해서 세포 정보를 교환하고 세포 재생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된 생활 또 잘못된 영양소를 먹으면은 매일매일 그냥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 그리칸 당사슬 숫자가 10만 개 있는데 현대인들은 정말 대략 3, 4만 개 돼 있다고 합니다. 요새 뭐 코로나로 집에 있고 패스트푸드 먹고 막 시켜 먹고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 걸릴 수는 10,000개 이하 되고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제가 2012년도 11월 6일 날 정말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미국 국립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걸 제가 발견하고 너무나 흥분됐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당사슬이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에 주요한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 모든 질병은 정말 심오하게 심각하게 당사슬이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와 병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당사슬에 관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도 관계가 당연히 되겠죠. 당사슬 변화, 암의 일반적인 특징, 원인과 진행에 연관된다고 되어 있고요. 모든 지금 단백질 치료가 있는데 적절히 당화에 대해 효과적인데 당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예방접종이 당사슬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폐렴균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말 변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당사슬을 붙여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인간의 백신 있잖아요. 코로나 스파이크 프로테인 거기에 있는 일부의 유전자를 떼어서 단백질로 만들어서 백신 만들기 힘든데 그 당사슬 붙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큰 균 있잖아요. 폐렴균은 당사슬을 몇 개 붙여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당사슬 붙인 그런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1차 방어선, 오늘 말씀드릴 1차 방어선이 우리 코로나를 막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건강에 있어서는 당사슬은 당연히 모든 독감, 간염, 모든 전립선암, 유방암 모두 관계됩니다. 모든 우리 감염성 질환도 모두 관계되고요.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라든가 모든 게 바이러스하고 당사슬하고 관계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상의 모든 세포들은 당사슬 없는 세포가 없어요. 여러분들 몸속의 세포들이 전부 당사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핵은 없어도 당사슬이 있어요. 유전자 RNA만 있어도 다른 스스로 만드는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이제 증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에 핵 같은 건 없지만은
겉에 바로 당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당사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세포 간의 대화, 항체, 유사작용, 산화스트레스포, 항감염 기능, 해독, 세포 면역,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동맥경화, 암대사, 암의 성장 전이역자, 억제, 대사 관계, 수정, 호르몬 조절, 중추신경계, 주세포 생성 모든 역할이 관여되는 것이죠. 자, 코로나19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하고 우리 독감하고 달라요. 독감은요, 이렇게 우리 몸에 당사슬을 띱니다. 당사를 시알릭산이라고 당사를 잘라요. 그게 바로 그 해머그루틴이라는 효소를 가지고 당사슬을 잘라갖고 몸에 들어와서 증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그 증식돼 갖고 세포 안에 증식돼 나올 때는 그 당사슬을 띄어서 나오는 거예요. 띄어서 이 안에 세포 안에 들어있던 그 증식된 세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끌고 나오는데 이걸 못 자르게 하는 것이, 못 자르면 이 안에 못 나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못 자르게 하는 것이 타미프루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 표면에 당사슬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슬 밑에 붙어 있는 ACE2라는 수용체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그 당사슬이 없으면요, 이렇게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령, 영양결핍 등 지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정말 유황병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 엄청 많이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 그렇고 전 세계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당사슬이 안 만들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당사슬이 떨어져 나간 그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수용체를. 만약에 이 당사슬이 정상이면은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들어와도 증세가 별로 없겠죠. 자, 뭐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는 오미크론이라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오는 어떤 변이된 그 단백질이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변이된 그 바이러스가 나오게 된 거죠. 정말 지금 현재 5,000명 이상의 우리나라가 지금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포에 많이 떨고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은요, 정말로 빨리 다른 것보다 델타라든가 베타보다 빨리 그 전염이 빨리 일어납니다. 전염이 빨라져요. 자, 이런 신종 바이러스 구조 부분은 전부 이게 당단백질이에요. 이것도 당단백질이고요. 이것도 당단백질이고요. 이게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요. 유전자만 갖고 있습니다. 얘들이 참 단순하죠. 이것이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몸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그 100 나노미터라고 0.1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우리가 세포는 되게 그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0.1하고 10 마이크로 100배 차이 나요. 엄청 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이게 좀 튼튼하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방어벽이 있으면 절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그 기관을 여러 가지 기관을 이용해서 증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튼튼하면은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못 들어가서 이 바깥에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우리 기관지에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코로나19는 특이하게 폐포까지 잘 가서 폐포에 있는 폐포에 있는 제2형 폐포세포를 공격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제형 폐포세포에 있는 여기에는 수용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당사슬이 없을 경우에 공격하게 돼서 이 안에서 증식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피부가 있잖아요. 우리 몸 피부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피부는 절대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피부는요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은 우리 몸에 아까 간질액도 몸의 수분을 저장하기도 하고 영양소를 저장하는 피부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엄청 중요하죠.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그 코점막, 기한점막, 위장점막, 호흡기 모든 것에 거기는 피부가 아주나 점막인데 당사슬이 다 있어요. 방어벽이 점액이 층이 돼 있어요. 방어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벽이 정상이면은 균들이 절대 공격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호흡기, 위장, 비뇨기, 점막, 뭐 혈관, 내피, 혈관도 여러분들이 내피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매일매일 내피 세포가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1차 방어막 이 면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패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점액 세포가 있고 그 점액 세포가 있고 섬유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거 당사슬이 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항상 일정하게 우리 몸에 방어할 수 있게 있고요. 눈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필름이 돼 있습니다. 당사슬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자, 이렇게 당 옷으로 덮이면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 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벽이 인지질이 있고 맨 마중에 방어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제가 돼 있으면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가 그 들어와도 좀 금방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혈관도 여러분들 뭐 봤겠지만은 이거 매일매일 바뀝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탄소 섬유예요. 탄소.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당사슬이에요. 이것을 보통 의료계에서 알지 못합니다. 매일 세포 여기 내피세포에서 매일 생성이 되고 순간순간 생성되면서 새로운 또 내피세포로 바뀝니다. 매일매일. 또 우주죠. 하나의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도 이제 혈관도 매일 이렇게 그 정상인데 어떤 스트레스가 심하다든가 심한 운동을 한다든가 뭐 카페인을 먹는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뭐 정말 잘못된 생활 습관 가지고 오거나 화합이 하면은 당사슬이 주르륵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빨리 백업 시스템이 없는 분들은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생활 습관을 하고 올바른 영양소를 먹는 사람들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몸의 혈관도 이런데 우리 목에 있는 점막, 코점막, 기한점막, 호흡기점막, 위장점막 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당사슬 손상과 회복은 우리 신체 세포 내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겨울에 추울 때 오늘 같은 추운 날 체온 유지를 잘 해야 되겠죠. 옷을 얇게 입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은 막 술 땡기잖아요. 술 순간은 뭐 혈관 돼서 되지만은 정말 그게 오랫동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위장 세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소장 세포에서도 방어벽이 다 돼 있습니다. 모든 장 세포들이 그 당사슬이 없으면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오랫동안 될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에 뭐 크론병이라든가 뭐 배양성 대장염 뭐 그런 것이 수없이 많겠죠. 질병을. 그걸 갖다가 질병을 붙여가지고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뭐 또한 그 스테로이드 쓰거나 그렇게 좀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상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손상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오는 분들 뭐 토하고 설사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설사하면 대개 이렇게 모세혈관 있잖아요. 모세혈관에서 영양분을 못 받아가지고 당사슬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하려고 당사슬이 설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이 말초 모세혈관이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이 관절액 세포에 영양분 못 받아갖고 배 아프거나 설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과민성 장 증후군 뭐 이렇게 뭐 그런 분들 그다음에 장수증후군 환자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 나쁘고 힘들고 그러면 분들은 이 점막이 재생이 안 돼서 여기가 바로 방어벽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루스 증후군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뭐 당뇨수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걸 빨리빨리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그럴 때 어떻게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그 혈액순환 잘 되게 만들고 뭐 간질액 세포 사이에 있는 세포를 잘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같이 동시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호흡기 마찬가지죠. 이렇게 호흡기에 여기에 이제 당사슬이 좀 돼 있죠. 폐를 청소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며 병원별을 잡는 데 필요한 게 호흡기에는 점막입니다. 이렇게 점막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액인데 이게 당단백질, 글라이코프로테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분이 좀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그 나트륨, 물이 반드시 여기에 당단백질에 그 당단백질 플러스 그 계고 그리코 아미노글리칸 계그가 있어가고 꼭 나트륨이 같이 동반돼야지 이게 잘 생성됩니다. 이 유신을 구성하려면은 당연소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천연 비타민 미네랄 꼭 필요하고 혈액순환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유산균이 필요한 거죠. 아까 봤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그 폐는 기관지는 이렇게 계속 기관지에서 가래가 점액이 나와서 계속 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듣지만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순간에 가래가 계속 위에서 그 기도에서 기관지에서 계속 그 있는 기관지에서 섬모세포가 있어요. 기관지는 섬모세포하고 두 가지 위중증이라고 위중증 상피세포라고 해서 두 가지의 그 어떤 세포들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모로다가 에스컬레이터 역할하는 섬모가 있어요. 막 에스컬레이터는 그 위로 막 가래를 섬모 운동을 해서 막 가래를 위로 보냅니다. 요거는요 또 가래를 분비하는 분비세포입니다. 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섬모가 있고요. 여기는 그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요거는 움직여요. 요거는 이동이 되고 이거는 위로 그 점액을 계속적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간순간에도 폐에서 계속 점액이 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동하는 점액이고요. 이게 이제 막혈압. 이게 바로 당단백질입니다. 이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로 이게 있으면 잘 못 들어오겠죠. 점액은 바로 이게 바로 당사슬, 당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바이러스는요 바로 이 폐포 허파고아리로 잘 못 들어가요. 잡아요. 허파고아리가 있는데 요게 제2형 폐포세포예요. 보면은 뭐가 좀 핵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슬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그 폐포에 있는 그 표면 활성제예요. 그 서펙턴트라고 해서 계면 활성제예요. 이거를 또 만들기도 하고 제형 폐포세포가 또 제형 폐포세포도 만듭니다. 이 제형 폐포세포에서 또 당사슬도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그 히알루론산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용성 단백 타상제 프로테오글리칸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이게 뭐 히알루론산 같은 거는 요 하나의 분자가 6,000배의 물 분자를 끌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의 막을 형성됩니다.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논문에 발표된 거죠. 예전에는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어떤 현면으로서 촬영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증명 못했지만 이제는 증명된 거죠. 자, 허파과리는 놀랍게도 이렇게 허파과리가 있잖아요. 허파과리 아까 제2형 폐포세포인데 그 사이에 반드시 간질액이 있어요. 내가 왜 간질을 강조하냐면 우리 몸은 폐포를 빼놓고 모든 세포들이 물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간질액 바닷물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세포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 몸의 간질액 0.9%에 있는 간질액이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질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그 폐포가 있으면은 이 간질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간질액이 있기 때문에 제형 폐포 세포도 기능을 하게 되고 또 영양공을 받아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들 몸은 그 피부 가죽 속에 바닷물로 떠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세포가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체액이 간질액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당사 시스템에 잘 못 들어온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있잖아요. 헛밥과리를 1998년도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때는 필름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봤던 그 작년 2020년도에 헛밥과리 표면을 이제 촬영하게 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많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이렇게 제형 폐포세포에 있는 당사슬을 우리가 촬영, 그 전자현미경, 특수한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촬영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하고는 이제 많이 이제 그 차이가 과학적으로 많이 좀 그 생명과학이 많이 발전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그 당사슬이 있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못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못 들어오고 이 당사슬이 없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뇨성이 있으면은 그 박테리아가 숙주에 부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항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붙으면은 여기에 박테리아에 당사슬 붙으면은 우리 몸에 당사슬에 못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너스라고 있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마나폴 있죠. 만너스가 병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붙습니다. 붙어갖고 여기 병원 돌기에 붙어가지고 세포의 부착을 막게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감염이 돼서 혈액에 그 몸에 감염되면 이렇게 마나포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기 항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만너스가 이렇게 박테리아에서 그 사이에 이렇게 만너스가 끼게 되면은 얘들이 부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너스가 없으면은 얘들이 부착되는데 이게 많으면은 부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절미를 할 때 인절미만 있으면은 붙는데 거기에 그 콩고물 있으면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만너스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시세포를 보면은 여기에 대시세포에 만너스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만너스 수용체는 만너스 분자를 인식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그 비활성됐다가 어떨 때는 활성화됐다가 그러니까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은 올려주고 면역이 또 항진되는 사람은 떨어뜨려주는 어떤 그 인체가 무엇을 필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면역을 강화시키거나 억제하는 그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만노스 수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질병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만노스를 쓰면 됩니다. 조절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당사슬을 만드는데 몸에 중요한데 현실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영양소 결핍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슬을 만드는 당 영양소의 공급원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 영양소 공급원이 뭐 버섯류, 공식류, 과일류, 수액류 막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게 옛날에는 거의 우리가 그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야채, 과일, 뿌리, 콩류, 견과를 통해서 당 영양소를 많이 섭취했지만은 지금은 정말 정제 곡류고 쌀가루, 밀가루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야채, 과일, 뿌리, 콩류, 뭐 견과류 많이 먹지 못하고 또 정제 설탕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당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아까 그 사과도 얘기했고 시금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 그 옛날에는 그 베타카로틴 비타민 그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려면은 2개면 됐는데 2개면 복수하면 되는데 지금 53개로 먹어야 된다는 이런 필수 영양소 결핍 시대에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완전 그 시금치에 대한 그 많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 정도 먹으면 됐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메나테크가 정말 그 천연식물에서 대부분 추출한 성분으로 인체에 가장 효과적인 최적인 영양소 제공하는 리얼푸드 테크놀로지 솔루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대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대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바로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섭취되고 요즘에 섭취가 어려운 다른 탄수화물이 섭취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실제로는 우리 간에서 이런 맘노스, 퓨코스, 뭐 갈락토스 다 자이로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효소라든가 비타민, 에너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현재의 우리 먹는 생활 습관으로 봐서는 이 효소라든가 비타민 같은 것이 에너지 뭐 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직접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직접 공급해 주니까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몸에 부족한 곳에 쓰여서 올바른 당사슬을 만들어서 면역을 시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건강에 필요한 거는 반드시 글루코겐에서 필요한데 바로 그 메나텍에서 엠브루투스라는 것을 1996년도에 처음 출원하면서 처음 그 복합물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씩 개발되면서 그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세포가 정상적인 당사슬을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DNA나 RNA 같은 단백질과는 다르게 당사슬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현재 기술 없어요. 인간이 어떤 그 당사슬 만드는 어떤 외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세포 내 여러 가지 소기관을 이용해서 인간이 합성 불가능한 올바른 당사슬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단당류를 넣어주면은 이런 여러 가지 필수 탄수화물을 넣어주면은 우리 몸에 우리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의 소기관을 통해서 당사슬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자연 치유력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원료로 쓰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그걸 갖다가 포도당을 통해서 다른 그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식물에서 정말 올바르게 만들어진 식물에서 만들어진 당 영양소를 바로 우리 몸속에 넣어주자는 말씀입니다. 넣어주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화결이 잘게 부서서 혈액 속 세포 사이에 공급해주면 당사슬을 만들어나는 것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복합물을 바로 섭취하자. 바로 엠브루토스를 섭취하자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당사슬이 올바르게 돼 있으면은 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뭐 어떤 끝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당사슬이 없으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이렇게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 파라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든 질병을 갖다가 뭐 옛날에 치료가 모든 의사한테 맡겼지만은 치유의 객체, 전 치유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치유하고 치유는 약간 다르죠. 치유는 근본적으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신체를 정말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사는 바로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주는 역할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치유의 주체는 바로 환자 자신, 공황 전문 사업가, 메나텍 사업자들이 치유의 주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 관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자연 치유할수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결과가 건강 수명을 연장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사회를 위한 고령 노화 예방 및 건강 수명 향상, 그다음에 코로나부터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만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똑바로 아침, 점심, 저녁을 항상 먹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서 부족한 영양소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메나텍에서 정말 그 우리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올바르게 잘 만들었죠. 각 기능에 맞게 모든 영양소를 부족한 영양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우리가 잘 하면서 그 필요한 부족한 영양소를 메나텍 제품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정말 올바르게 하나씩 하나씩 정말 잘 좋아지면서 우리 세포들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수 영양소를 먹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Knowledge is not power. 지식은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뭐 당생물학을 막 알고 뭐 학문적으로 막 알고 뭐 생물학적으로 알고 여러 가지 알아도 이거는 힘이 아니에요. 자, 지식은 힘이 아니고 지식을 적용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데 우리 몸이 신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주예요. 정말 조물주가 만드신 우리 몸의 신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 부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당생물 지식이 아닌 세포와 당사슬, 정사슬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환경, 우리 세포 바깥에 있는 환경이 간질액이라고 해요. 세포 환경이 정말 올바르게 잘 만들어져서 영양소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세포에 그다음에 산소가 잘 가게 하고 세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활성산소라든가 독소라든가 노폐물 같은 거를 잘 간질액을 통해서 말초혈관,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임파액을 통해서 잘 배출되는 그런 24시간 혈액순환과 영양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디자인대로 우리 몸이 조물주가 디자인된 대로 우리 몸에서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질병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몸 속에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항상 항상성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항상 0.9%의 나트륨이 있어야 되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서 항상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게 간질하게 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환자분 보면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물을 막 먹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물이 희석돼요. 그러면 0.9%를 만들기 위해서 소변을 했잖아요.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와요. 소변은 다 나와버려요. 그다음에 몸이 안 좋은데 또 술을 먹거나 그러면은 또 그것이 또 카페인을 많이 먹어도 또 소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잠잘 때 세포들이 여러분들 불안할 때는 들었는데 잠잘 때 세포들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것 알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 몸은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탄소, 수소 뭐 좀 약간 어렵겠지만은 질소, 산소, 인황 이것이 유기물로 이루어진 원소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들 이야기예요. 우리 몸이 세포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DNA도 그렇고 뭐 RNA도 그렇고 뭐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그렇고 지방도 다 이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관절도 그렇고 다 모든 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혈액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은 정보를 좀 많은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정말 보다 어렵겠지만은 여러분들 내 세포를 나를 우선 생각해서 나의 몸을 생각해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트랜스폼 바꾸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도 그리고 그 어떤 질병도 두렵지 않은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대안책을 하나하나 꼭꼭 집어서 강의해 주신 어우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우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은 전문가 강의는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김경수 원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글리코가 꼭 필요하고 글리코의 진정한 비전이 꼭 필요하신 많은 분들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4일 토요일에는 MST 메나테크 석세스 트레이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나테크 안에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모레 토요일에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을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야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란 뿐인 거죠. 그대 곁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 뭐 화장도 안 했는데 원장. 편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니 거리가 어느새 밤은 것도 모르는 채 많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누군가 위해 나 살아간다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이런 게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별이 돼 비춰서 어떤 날도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우리 꽃을 바라 잡히는 이 순간에 널 감기게 주고 싶어 이런 가슴을 그댈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신 그댈 놓지 않을 따요 끝없이 내린 며느리
꿈밤 내세요. 방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우의 예술부장